벌써 2023년도 첫 달이 다 지나가고 있는데요. 그 지난 1월 20일 날 올해 고양시 예산안이 정말 진통 끝에 이렇게 시의회를 통과하면서 일단락이 되는 것 같았는데 왜 큰 지진이 일어나면 막 여진이 있는다 그러잖아요. 지금 열흘이 지났는데 아직까지도 여진이 상당합니다. 고양시와 고양시 의회가 서로 상대를 비난하는 보도자료를 내면서 아주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 시의회도 이번에는 우리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 하고 네. 시의회가 발끈하고 보도자료를 내고 기자회견도 했어요. 잠깐 좀 짚어드리면요. 일단 20일 날 예산안이 통과되자마자 바로 다음 날 이동환 시장이 고양시 이름으로 보도자료를 냅니다. 시의회가 온갖 억지와 꼼수를 동원한 막장 예산 심사를 했다. 이런 말을 했어요. 감정이 좀 실려있죠. 그 다음에 시민을 위하는 척 위선적인 태도를 보여온 시의회가 모렴치한 민낯을 드러냈다. 이거는 뭐냐면은 시의회가 의장단 업무 추진비를 안 깎았다. 시 업무 추진비는 깎아놓고 이제 그거에 대한 집행부의 뭐 사업 의지를 꺾고 의회 요구사항을 관철하기 위한 목리를 부리는 것이다. 시 직원들을 골탕 먹이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는 건 아닌지 의문이 든다. 이게 상당히 감정이 실린. 보통 이 정도 수위라면은 국회의원의 SNS에 실릴 만한 그런 그렇죠. 신랄한 비판이거든요. 예, 근데 그거를 정식 기자회견에서 네. 또 보도자료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그리고 또 하나는 대상이 누군가인데 예. 이게 이제 여야가 치밀하게 이렇게 감정 대립을 한다면은 뭐 이런 행태를 저희가 볼 수도 있는데 이거는 고양시가 고양시 의회를 대상으로 보도자료를 내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영상에서도 보신 것처럼 지금 고양시 의회는 여야가 동수고 무엇보다도 의장을 같은 국민의힘인 김영식 의장이 지금 방망이를 두드린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이런 보도자료는 그 의회 전체를 갖다가 공격의 대상으로 삼는 의회의 어떤 결정을 부정하는 한 4일 정도 있다가 이제 요걸로 기자 간담회를 하죠.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적극적인 기자회견을 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일방적이고 폭력적으로 예산안 통과시켰다. 뭐 의회의 비상식적이고 모렴치한 예산 심사를 강력히 규탄한다. 그리고 이제 제2요구권 통해서 꼭 필요한 예산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 이제 제2요구권을 여기서 기자회견에서 밝힙니다. 세 번째 보도자료도 나와요. 뭐냐면은 이거는 확대 간부회의를 했다. 근데 확대 간부회의에서 그러니까 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다시 한번 시의회를 또 비난해요. 그래서 시의회가 시장의 핵심 정책을 또 상식에 벗어난 심사를 진행해 본 예산을 무자비하게 삭감했다. 뭐 이러면서 우리는 제2요구권 행사할 거고 공직자의 의혹과 사기마저 꺾어버리고 감정적인 불합리한 결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아까 그 이야기 시의회가 의장단 업무 추진비는 전액 편성하고 또 국외 연수비는 증액 통과시켰다. 이런 이야기를 이번에는 그 확대 간부회의에서 했어요. 예, 세 번째도 같은 얘기인데 간부 공무원들과 뜻을 같이 하고 있다 나는 다 공유했다. 이제 그런 뜻으로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 같은 이야기를 이렇게 세 번씩이나 고양시가 공식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렇게 발표를 하자. 자, 시의회가 1월 26일 날 보도자료를 냅니다. 근데 이 보도자료는 제목만 봐서는 이게 대립적인 게 보이질 않아요. 그냥 무난하게 고양시의회 임시에 마무리됐다. 그 다음에 주요 예산 증액 없이 원안대로 의결했다라는 내용인데 그 내용을 한번 읽어보니까 고양시 집행부의 예산 일부 삭감하고 의회 예산 증액 편성했다고 일부 보도되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라고 고양시가 낸 보도자료의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있습니다. 예, 이게 핵심은 업무 추진비인데 업무 추진비 시장 거는 다 깎아놓고 시의회 거는 오히려 증액시켰다 이렇게 이제 이동환 시장이 기자회견 때 얘기하잖아요. 네네. 그것이 사실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이렇게 시의회가 반박 보도자료를 냈는데 거기에 멈추지 않았어요. 왜냐면은 이동환 시장이 제2 요구를 할 것이다 라고 했으니 제2 요구라는 것이 의회에서 결정된 심의 결의된 안을 이거 안 돼 다시 결의해 라고 다시 한번 보내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한 거부감이 있는 거죠. 시의회도 야 이거 우리가 34명의 시의원이 의장의 주관하에 결정된 사안을 왜 다시 우리한테 돌려보내느냐 이건 자존심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 그것은 안 된다라는 기자회견을 김영식 시의장이 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국민의힘 소속의 시장과 시의장이
대립하는 기자회견을 연일 지금 열고 있는 거예요. 보도자료 내고 기자회견 하면서 예. 서로 이제 의견이 완전히 대립하고 그렇죠. 의회 민주주의의 심각한 위협이다. 이거는 이제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경고를 지금 하는 겁니다. 네. 그것과 함께 이제 또 몇 가지 얘기를 더 하죠. 네. 자, 그래서 그 30일 날 기자회견을 통해서 그 고양시 의회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이 이렇게 좀 몇 가지 짚은 내용을 간략히 좀 이야기를 해드리면은, 우리가 이렇게 이번 예산안 심사를 통과한 게 뭐 어느 당의 일방적인 게 아니라 이거는 절차에 의해서 합법적으로 한 거다. 그래서 만장일치가 아닐 때는 표결하는 게 당연한 거고 그런 절차를 거친 결과다. 근데 그걸 시장이 안 받아들이겠다? 이건 말이 안 된다. 이제 이 이야기를 첫 번째 하고요.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도 좀 흥미로운데 뭐냐면은 지금 이번에 삭감된 예산이 110억 원이거든요. 예. 근데 이 110억 원이 이게 뭐 엄청나게 많이 삭감한 게 아니다. 평년에 비해서. 네, 그러니까는 가까이 2021년과 2022년만 봐도 예. 이때는 시장이 민주당이었고 예. 민주당 의원들이 다수였거든요. 예. 근데 그때도 2021년에는 190억 원 삭감됐고 2022년에는 106억 원. 그러니까 같은 당이라도 이게 쓸데없는 예산이다 또는 너무 과한 예산이다 그러면 삭감한 규모가 오히려 올해보다 더 크다. 아까 이야기했던 그 업무추진비 시의회 인상 요거 사실이 아니다. 명백한 허위사실이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예. 그러니까 시가 허위사실로 가짜 보도자료 냈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이동환 시장이 진짜 시의회랑 그 적극적으로 소통할 의지가 있는지가 의심스럽다 이런 이야기로 보도자료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정부의 혼란을 좀 겪을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요거를 맥락을 잘 짚어서 앞으로도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예산안 110억 원 삭감된 게 이게 뭐 유별난 게 아니라 평소 수준인 금액인데 문제는 이동환 시장이 화난 이유는 업무 추진비가 삭감돼서이다 라고 저희가 추측을 했잖아요. 자, 이동환 시장이 업무 추진비 삭감이 많이 됐는데 시장 권한으로 쓸 수 있는 업무 추진비는 거의 90% 이상 시의회가 삭감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동환 시장이 기자회견 하면서 업무 추진비가 삭감되면서 소외계층 지원할 수 있었는데 못하게 됐다 이제 이런 내용을 썼거든요. 근데 그런 거 명백히 사실이 아니다. 이런 게 지금 좀 확인이 되고 있어요. 자, 업무 추진비가 도대체 뭐길래 이동환 시장이 그렇게 화났느냐? 먼저 금액을 한번 따져볼게요. 시의회가 삭감한 업무 추진비는 전체 삭감액 110억이라고 했잖아요. 아까 그 중에 13억입니다. 그러니까 금액으로 따지면 그렇게 크진 않아요. 크진 않은데 자, 도대체 어떤 용도로 쓰이느냐 확인해 보면은 과거에는 그 업무 추진비가 쉽게 말해서 판공비, 공무를 처리하는 데 사용하는 잡비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 잡비라는 것이 결국에는 밥값으로 쓰이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그렇게 많냐 봤더니 이게 그 업무 추진비가 시장에 쓸 수 있는 것들도 다 각 부서로 쪼개놓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각 부서의 실국장들이 쓸 수 있게끔 해놔요. 그러니까 시장도 쓸 수 있고 실국장도 쓸 수 있다. 자, 그러면은 실국장이 맘대로 쓰느냐? 그건 아니더라입니다. 이것들을 결국에는 다 시장이 쓸 수 있다. 이렇게 시장이 쓰는 업무 추진비를 민주당 시의회가 깎았다. 깎은 이유는 뭐냐라고 이제 제가 물어봤어요. 김민수 당대표한테 물어봤는데 불통행정을 지금까지 펼쳐왔던 이동환 시장에 대한 경고 메시지를 던진 것이다. 자, 이 업무 추진비는 대시민, 어떤 소외계층 거기에 쓰이는 금액이 아니고 시장이 좀 불편할 수 있는 금액이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게 경고를 날린 것뿐이지 시민들에게 불편하게 하는 사항은 전혀 없으니 시민들은 안심해달라. 이게 이슈가 되면서 시장이 1년 동안 어떤 본인의 재량으로 쓸 수 있는 소위 말하는 판공비, 업무 추진비가 밥값, 밥값이 어느 규모인지를 저희가 알게 됐다. 약 15억 정도 됩니다. 네네. 그래서 그거를 이번에 삭감했다. 그래서 이동환 시장이 매우 화났다. 밥값으로 쓰이는 13억 원이 삭감됐는데 이거는 시장에게 경고장을 던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 대립 관계에서 또 하나 이제 두드러지는 게, 지난주에도 이야기한 것처럼 제의 요구권, 과연 이동환 시장은 지금 나 이거 제의 요구권 하겠다라고 몇 번 이렇게 반복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로 할 것이냐, 이거는 또 다른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한다고 선언은 했는데 마치 이제 신청사 같은 건데 선언은 했는데 실제로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어요. 우선은 아직까지는 행정적인 절차를 밟지는 않고 있습니다. 즉 시의회에 공문을 보내야 되는데 제의요구하겠다라고 공문을 보내진 않았어요. 이걸 제가 이제 확인해 본 이유는 제의요구가 됐을 때 정말 이동환 시장이 원하는 대로 그 뜻을 이룰 수 있는가 알아봤습니다. 네. 근데 확인해 본 결과 실익은 없었다. 다시 준예산 체제로 가는 겁니다. 자, 준예산 체제로 갔을 때 그렇게 문제가 많다라고 지금까지 보도자료를 그렇게 많이 내왔는데 본인이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본인이 준예산 사태를 초래하는 거네요. 그렇죠. 네.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네. 자, 그래서 어떤 방법이 있느냐. 본예산 전체를 제의하지 않고 항목별로 쪼개가지고 제의할 가능성이 있다. 자, 그렇다면은 시장 입장에서는 좀 제의 요구라는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시의회 전체의 어떤 심기를 건드리는 이런 행보를 할 게 아니라 지금부터라도 추경을 예상해서 자, 지금부터라도 좀 소통하고 대화하자라고 좀 부드럽게 풀어가는 이게 필요한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반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 이게 나중에 추경을 통해서 뭔가 시의회랑 얻어내려면 뭔가 이렇게 비벼봐야 되는데 쉽게 얘기해서 그걸 하지 않고 오히려 이제 강공을 펼치는 거죠. 네. 쉽게 얘기해서 저번에 또 뭐 얘기했지만 선전포고를 하는 식인데 그래가지고는 앞으로 될 일도 안 된다. 자, 뜨거운 감자가 된 1월 4일부터 시작됐죠. 신청사 문제입니다. 고양시 청사 문제. 자, 고양시 청사를 백석동으로 이전한다라고 발표했는데 지금 덕양구 주민들이 굉장히 반발하고 있어요. 주민들뿐만 아니고 정치권에서 반발하고 있는데 특히나 고양갑의 국회의원 심상정 정의당 국회의원이 반발하고 있죠. 그래서 저희가 인터뷰를 좀 해봤습니다. 자, 저희 고양신문 인터뷰에서 가장 핵심적인 거는 그 이동환 시장과 이 문제를 가지고 1대1로 토론회 하자라고 공식적으로 어떤 그런 제안을 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나랑 얘기 좀 하자. 근데 공개적으로 얘기하자. 그래서 이게 신청사가 정말 그쪽으로 가는 게 옳은지 한번 따져보자. 맞습니다. 공개적으로. 아, 저희 고양신문이 딱 이걸 주최를 하고 싶은데 이게 성사가 안 될 것 같아서 좀 아쉽긴 하네요. 그러니까 고양신문 이런 공개 토론에 응하실지는 참 의문이고 네. 하지만 하면 좋겠다. 네, 저희 고양신문 주체가 아니더라도 어느 자리에서든 예. 좀 공개적으로 이런 토론하는 이런 자리가 만들어지면 좋겠다. 왜냐면은 어떤 쟁점이 발생했을 때 그 문제를 풀어가는 방법은 대화밖에 없습니다. 네. 예, 대화를 통해서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설득의 과정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이런 공개 토론 제안을 오히려 국회의원이 역으로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자, 심상정 의원 얘기했는데 네. 자, 지역 국회의원 중에 또 한 분이 신청사 관련 본인의 소신 언급을 했습니다. 일산 동구의 홍정민 민주당 국회의원인데 명절 연휴 때 SNS에 짧은 글을 답니다. 네. 어떤 내용이냐면요. 네, 그대로 한번 읽어봐 주세요. 예, 고양시 신청사를 백석동 업무빌딩으로 이전하는 것에 찬성 입장을 밝힙니다. 고양시의회 민주당 시의원들이 당론으로 이거 절차상 문제가 많으니 백석동 이전에 반대한다라고 밝히고 있는데 갑자기 민주당 국회의원이 나서가지고 네. 찬성 입장을 밝힌다. 그것도 명절 연휴 때. 그리고 다음 문장 읽어볼게요. 네. 현재까지의 신청사 이전 발표는 행정적 효력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 일종의 선언일 뿐이다. 네. 라는 단서를 달아요. 자, 그래서 신청사 이전 관련 행정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역할을 하겠다라고 합니다. 역할이 뭔지 모르겠는데 하겠다라고 해요. 네네. 지금 사실 시의회가 네. 그것을 막을 수 있는 가장 큰 힘을 가지고 있는데 국회의원이 나서가지고 역할을 하겠다. 어떤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네. 아무튼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취재를 했는데요.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이거 네. 다른 민주당 시의원들하고 네. 소통이 돼서 얘기를 한 거예요. 공식적으로는 이게 논의되거나 결정되거나 이런 게 아니라 홍정민 의원이 본인의 어떤 개인적인 차원에서 일단 이렇게 발표를 한 거다. 근데 이게 이제 본인의 의중인 거는 분명하다. 그리고 일부 의원들과는 사전에 이제 그런 방향성에 대해서 논의를 했다. 그러나 네. 이 시점에 이렇게 발표할 거라고는 단독으로 그냥 결정한 것 같다. 지금까지 이제 그렇게 그냥 짐작이 되고 있어요. 이것도 약간의 깜짝 발표군요. 과연 왜 이런 판단을 내렸는지, 그리고 이 판단이 가져올 어떤 파장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실 건지 이런 거를 제가 질문을 좀 드렸는데 예. 아직 입장 정리가 좀 안 돼서 정리한 입장을
저희 고향신문 기자에게 전달하겠다라는 답변을 음. 들었거든요. 그래서 예. 그 답변을 좀 들으면 다음 주 뉴스체크 때는 좀 예. 더 정리된 입장을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일부 시민들은 소신 있는 정치행보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네네. 하지만 이 입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이다라는 것을 조금 더 밝혀야 되지 않았을까. 당연히 밝혀야죠. 너무 이제 단문이다. 네. 약간 더 장문으로 작성하셔야 되지 않을까. 2탄이 나와야 된다. 그것을 뭐 SNS든 저희 고향신문에든 좀 자세히 소상히 밝혀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당 재창조 프로젝트라는 이런 거대한 타이틀에 네. 뭔가를 발표를 하죠. 비전을 발표했죠. 예, 발표를 1월 4일날 같이 발표를 했는데 뭐 이게 뭐 뚝딱 만들어진 거다. 이정영 시장 혼자 했다. 이런 확인이 지금 됐기 때문에 욕을 많이 먹었잖아요. 급조된 프로젝트다. 이건 실현 가능성 검토한 거냐? 뭐 이런 이제 지금 비난에 예, 당면에 있는 상황이죠. 예, 심상정 국회의원이 그거 엄청나게 네, 비난했죠. 네, 예. 그런데 아예 여기에 얹혀가 이거를 고양시 혼자 하지 않고 국토부가 뭘 발표를 했는데 그런 그 발표 대형 프로젝트에 우리가 원당을 한번 집어넣어 보겠다라는 시정 목표를 잡았어요. 국토부 사업이 어떤 거고 선정될 가능성이 있고 어떤지 좀 얘기해 주세요. 예, 기본적으로 국토부의 이번 혁신안은 도시계획 혁신 방안이라는 내용으로 발표됐는데 이게 발표된 날짜는 1월 5일입니다. 예. 완전히 따끈따끈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러네. 이동환 시장이 신청사 이전한다고 발표한 다음 날 국토부가 공모 사업을 발표한 거네요. 이런 대형 프로젝트로 한번 전국 곳곳에 사업을 진행해 볼 의사가 있다라고 말한 건데 뭐냐면은 고밀 복합 개발, 초고밀 복합 개발이 가능하게 하는 그런 방안입니다. 그 도시 개발의 어떤 규제들을 완전히 열어두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업이 사실 타겟이 있어요. 정해져 있어요. 타겟이 어디냐면은 서울에 있는 용산 철도 정비창. 이 사업을 오세훈 시장이 예전부터 이렇게 고밀 복합 개발 하겠다라는 엄청 공을 들인 발표를 했는데 그거를 한참 지나가지고 국토부가 법으로 받아들여 준 거예요. 가능할 수 있도록. 이거 법을 개정해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게끔 지금 받아준 거예요. 네네. 즉 이거는 오세훈 타겟형, 오세훈형, 맞춤형 국토부의 어떤 선물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여기에 세 가지 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 용산에 맞는 그런 고밀안이 있고 고밀 복합 개발안이 있고 그다음에 뭐 재개발 구도심 재개발에 맞는 안도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원당이 아마 그쪽에 한번 놓을 생각이다라고 고양시에서는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야, 이것도 근데 급조된 거 아니냐? 이것도 사실 급조된 거 맞죠. 왜냐면은 지금 그걸 발표한 지가 한 10일 지나서 발표했거든요. 국토부 안이 나온 지. 근데 이거 원당을 집어넣으면 딱 좋겠다라는 생각은 한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당시 제가 담당 부서 공무원하고 전화를 해봤는데 이 안이 오세훈 안 때문에 나온 안이다. 국토부 안이 이거조차 모르고 있더라고요. 기사만 좀 검색해봐도 금방 알 수 있는 안인데 그거조차 모르고 사업을 진행한다. 그리고 선언부터 먼저 한다. 기자는 알고 있는 내용을 담당 공무원 추진하고 있는 공무원은 잘 모르고 있는 오히려 정보를 그런 것 때문에 약간 우려가 된다라는 점이고 뭐 된다 안 된다라는 건 지금 제가 뭐 당연히 확인할 수 없는 일이고 그냥 한 가지 이야기할 수 있는 거는 지금 고양시가 국토부에서 내려준 예산 일부를 뭐 반납하거나 이러면서 계속 마찰을 빚어왔잖아요. 그렇죠. 이제 국토부 공모 사업을 진행 중인데 고양시가 그게 반납하려고 하고 있는 것 때문에 마찰이 좀 빚어지고 있는데 거기가 사실 하필이면 또 원당에 있는 성사혁신지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국토부의 부서가 다르긴 한데 예전에 했던 사업, 그러니까 재정비 사업을 하고 있는 거를 무리하게 반납하겠다. 일개 지자체가 국토부 사업을 안 한다고 그래? 한다고 해놓고 약간 이건 이제 약간 빈정상하는 거잖아요. 근데 같은 지역에 또 다른 더 큰 거대 프로젝트의 공모 사업을 고양시가 한다고 그랬을 때 이거는 우리 주세요 또 그러는 거죠. 이게 국토부가 마냥 좋아할지는 의문이긴 하죠. 네. 자, 여러분 이번 명절 전후에서 이렇게 좀 외곽 도로 같은 데 다니다 보면
신년 인사 현수막 사람 얼굴 있고 네. 이름 있고 네. 이런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저 사람도 정치인 아닌데 누구지? 자세히 보시면 어느 농협 뭐 상무 아니면 조합장 뭐 이런 이름들이 있어요. 네. 자, 이게 왜 그러냐 하면은 올해 2023년이 제3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가 있는 그런 해라서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네.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라는 게 뭐 우리 고양시 같은 경우는 그 지역 농협이 6개가 있고요. 그다음에 축협도 있고 화훼농협도 있고 또 산림조합도 있고 예. 이 9개 그 단위 조합들이 같은 날 선관위의 관할하에 선거를 치르는 거예요. 이게 4년에 한 번씩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는 뭐 잘 모르지만 이게 지역의 토박이들, 땅 가진 이제 이런 분들이 조합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예. 엄청나게 선거가 치열하다 그래요. 예. 자, 그래서 고양신문이 한 면을 털어가지고 네. 이번에 후보로 나올 만한 분들 다 뽑아봤습니다. 네. 지금 고양시 9개 조합이 있는데 총 합쳐보니까 20 몇 분 되네요. 네네. 자, 고양시 사면을 확인하시면 되고 또 온라인으로는 각 지역 농협별로 기사를 올릴 예정입니다.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나 조합원들은 이 기사 꼭 확인하셔야 하고요. 그 다음에 지역 농협에 지역 단위 농협에 관심 있는 분들도 어떤 분들이 출마하는지 고양신문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 잠시 일정을 좀 말씀을 드리면 2월 23일부터 이제 선거 기간이 개시가 돼서 본 선거는 3월 8일 날 이렇게 이제 치러지게 됩니다. 자, 요 고양시 조합장 선거에 대해서도 저희가 또 다음번에 한번 정보를 모아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멤버십 제도를 여러분에게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고양신문을 응원해주시고 또 고양팟 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멤버십에 가입을 해주시면 한 달에 5,000원씩 저희를 후원해주시고 저희는 힘을 내서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멤버십 많이 가입해주세요.